총청 그 여러 번 참여를 해서 강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쁘고 이래서 그동안 참여를 못했는데 이번에 좋은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강의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 계기는 이제 그 DNA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큰 의미, 그리고 또 미래의 우리 인류에게 주는 의미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20여 년 동안 유식학을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도 DNA라든지 또 우리의 뇌에 대해서 현대과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항상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하는 연구 결과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이렇게 다시 되새겨 보면서 그렇게 왔는데, 이번에 지난 여름에 이제 서울 경희대학에서 특히 제가 주목할 만한 그런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술대회의 주제가 이 DNA였습니다. DNA고, 그리고 이 DNA를 유식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마음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 이 같은지 또는 다른지 하는 것을 연구 발표하는 그런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참석했던 교수님들의 명으로 보면 아주 대단한 분들이 참석했어요. 서울대학에서 이제 현직 교수로 계시는 교수님도 계셨고, 또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에서 이렇게 교수 일을 보고 있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결론이, 연구 발표의 결론이 DNA는 마음과 같은 것이다. 마음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신체의 어떤 기관 조직이라기보다는 마음과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일단의 교수님들은 DNA는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제8 아리아식과 같은 것이다. 이 아리아식은 이제 다시 이 순서가 진행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태호 원장께서 말씀하신 유식학에서는 이제 근본식, 장식,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획득하는 모든 경험 정보를 이렇게 갈무리하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장식이 이제 제8 아리아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이제 아리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은 DNA는 아리아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또 이제 일본의 다른 일본의 학자들, 특히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교수님은 아리아식이라기보다는 유식학에서 얘기하는 제7 말라식과 같은 것이다. 말라식은 자의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아식은 근본식이고 제7 말라식은 자의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자는 그 개체의 전개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 정보를, 그 개체와 관련된 전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DNA와 제7 말라식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본의 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주장이 다 DNA는 신체 기관 조직이 아닌 마음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를 전부 세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서 제가 생각하는 그 발표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유전체 연구에 대한 어떤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제가 그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주장을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유전체 연구에 조금이라도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전체 연구는 현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우리 인류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광명,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가능하지만 그런 전망도 가능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이것이 잘못 취급했을 때는 우리 인류에게 어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중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의미 깊게 이렇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동기가 지금 오늘 강의의 저변에는 그런 동기가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의 현주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품종은 농수산물의 품종의 개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식생활에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하는 그런 단계를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각 개인의 게놈 지도를 적은 비중으로 단시간 내에 이렇게 게놈 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 게놈 지도라는 것은 유전체 학자들이 비유적으로 얘기하기를 개인의 사주팔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주팔자는 이것이 생년월일 시를 오행으로 이렇게 펼쳐서 사주 8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것을 해석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만 사주팔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잘 해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그 수준을 접근해서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정말 정확합니다. 그 사람의 수명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어떤 병에 언제 걸릴 것이다 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이 진출하면 좋을 직업, 잠재 능력, 지능 지수, 또 어떤 병에 잘 걸릴 것이다. 이런 등등의 그 사람의 인간 스토리를 정확하게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 이게 개념 지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작성이 되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그 개념 지도를 이렇게 읽고 또 자신의 인생 설계를 새롭게 하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그 사건 이후로 개념 직업에 대한 개념 정보 직업에 대한 규제가 몹시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각 개인의 개념 지도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 개념 지도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 있는 정도를 활용해서 질병에 미리 대처한다든지 혹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떤 방면으로 이렇게 진출하면 대성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시가 있는 DNA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정도에까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 지도에 대한 이 질병의 치료와 관련해서는 그 최근에 신문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저명한 그 여자 배우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여자가 개념 지도를 읽고 물론 본인이 읽은 건 아니죠. 전문가가 읽어주는 거죠. 읽고
그 질병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그 질병에 대처를 했다. 수술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 병의 원인을 제거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이 각 개인의 그 부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미리 차단한다든지 혹은 각 개인이 긍정적이고 이렇게 발전적인 측면을 더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그 유익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상업주의로 한다든지 또는 국가 패권주의에 이용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권력자의 개인적인 야망에 활용될 가능성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죠. 대단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게놈 지도를 작성한 지금 현재 그 유전체 학자들은 형태 연구에 이제 치중을 합니다. 그건 학자들이 연구 방식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게놈은 적어도 그 기지에는 이 형태 이전에 그 본질적인 문제가 거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존재의 이유라든지 거기에 우주적 원리라든지 이런 보편적 원리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우리가 동시에 각성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직관력과 사유력을 발휘해서 게놈이라는 형태의 기제에 깔려있는 우주적 대칭성 이런 것을 확보한 게놈 연구라야 비로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광범위하게 게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형태 연구에 그친 게놈 정보는 그냥 국소화하게 지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인간 시대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국소에 관련된 지식일 뿐이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조작하면은 그 기제에서 작용하고 있는 우주적 원리가 파괴된다. 그랬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재앙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각성도 유전체 학자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이 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르다. 다른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게놈 연구에 대해서 조금 그 부원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개인적인 활용을 넘어서 국가적인 활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 동력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 15억 인구 중에서 천재를 선발합니다. 뛰어난 천재를 약 2,000명을 선발해서 그 천재들의 유전자를 활용해서 그래서 더 많은 천재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 국가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례적인 면이 그게 가미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좀 신중한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전 국가적으로 게놈이 자유롭게 취급이 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인데 뭐냐면은 자질이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을 시켜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자손들을 확대 생산하고 자질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그 자손을 차단하는 그런 식의 그 게놈 프로젝트도 지금 행해지고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 뭐 본격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뭐 지능이 좀 낮다든지 혹은 범죄자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질병의 다발적인 그런 질병의 소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문제를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 이런 식의 인위적인 그런 그 게놈 프로젝트의 인위성을 갖다가 그렇게 부여해서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인위적이고 그 인위적이라는 것 자체는 우주적인 원리를 이렇게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전체 학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윤리적인 문제가 있겠죠. 윤리적인 문제가 당연히 이제 거기에 게재가 되고 있고 이런 면을 이제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강의 동기와 유전공학, 생명공학, 또 유전체학의 그런 주소, 또 그리고 이와 같은 발목할 만한 개념 연구가 우리 인류의 미래에 큰 빛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잘못 취급했을 때는 인류에게 큰 재앙으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이건 마치 양날의 칼과 같아요. 그런데 유전체학자들이 그걸 미리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윤리적인 문제를 이렇게 거론할 뿐 그 기제에 깔려있는 우주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미처 그걸 갖다가 잘 생각을 하지 않는, 물론 그것이 과학자들의 기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과학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 그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그런 각도에서 얘기를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공학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그 본론에 들어가서 그 DNA 그리고 염색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뉴클레오티드, 핵산이라고 하는 이런 엽기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이 뉴클레오티드, 우리말로는 핵산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이 핵산 뉴클레오티드가 있는데 네 가지 종류는 A, T, G, C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A는 아데닌, T는 티민, G는 구아닌, C는 시토신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전자를 DNA를 형성하는 기본 재료들입니다. 기본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전자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뉴클레오티드 핵산은 그럼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분자입니다. 분자. 그래서 원자들의 집합체입니다. 결합체. H는 수소죠. O는 산소입니다. C는 탄소입니다. N은 질소입니다. 그리고 P는 인입니다.
그리고 당도 이것도 분자죠. 당도 예를 들면 산소와 탄소가 이렇게 결합해서 뭐 육탄당도 있고 삼탄당도 있고 당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자로 되어 있다. 산소가 이렇게 결합해서 이루어진 분자다. 그래서 이것을 오가닉 베이스라고 합니다. 유기물 물질 베이스다. 오가닉 베이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산소와 수소와 산소와 탄소와 질소 그리고 그 밑에 인과 당. 그럼 인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에너지를 촉발시키는 에너지 동전이라고 부릅니다. 당은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럼 DNA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당이 필요하다. 그죠? 당이 밑에 붙어 있고. 그리고 이 당을 태우기 위해서는 에너지 동전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P라고 하는 인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자입니다. 그럼 이게 왜 ATGC 네 가지가 있느냐? 이것이 ATGC가 말하자면 유전 암호, 유전 문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네 가지 중 하나만 가지고는 문자 형성이 안 되잖아요. 기억만 가지고 문자가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도 있어야 되고 니은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전 암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야 된다. 네 가지 종류.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뉴클레오티드 핵산이 있고, 그럼 유전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전자는 DNA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임의로 세 가지가 결합을 해서 문자를 이룹니다. ATGC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결합해서 그래서 3개 조합이 하나의 유전자를 3개 조합을 이뤄서 문자를 형성하고 이 문자 400개가 한 개의 유전자를 DNA를 형성합니다. 이 중에서 3개가 임의로 합해서 암호를 형성하고 그 조합 400개가 한 개의 유전자를 형성합니다. 좀 복잡하죠? 그죠? 복잡해도 핵산이 말하자면 알파벳이다. 암호를 형성하는 알파벳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알파벳이 3개씩 모여가지고 문자를 형성한다. 유전 문자를 형성한다. 유전 정보를 이루는 문자를 형성한다.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조합 400개가 한 개의 DNA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염색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염색체는 뭐냐면은 유전자의 다발을 염색체라고 합니다. 유전자가 이렇게 둘둘둘 말려가지고 다발 형태를 이룹니다. 이게 염색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이 염색체 다발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 들어있고, 우리 손가락, 발, 모든 것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여기 수염 속에도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는 이 DNA 다발을 염색체로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3000개의 DNA가 이 염색체 한 다발을 이룹니다. 3000개의 DNA가 한 다발을 이룹니다. 이 염색체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몇 개의 염색체가 있느냐면 23쌍입니다. 23개라고 해도 되고요. 실제로는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쌍의 염색체. 그래서 이 23쌍의 염색체는 우리 몸은 약 2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약 200조 개의 세포로 우리 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마다 23쌍의 염색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체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우리 몸에 약 2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런 독립생명체의 모든 것, 역사와 질병의 정보와 재능의 정보와 모든 것을 유사이대로 내가 생명체로 태어나기 전부터의 일까지도 다 23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 염색체 속에 그 기록이 다 있다. 그 정보가 전부 다 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일이다. 이런 것이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23쌍의 염색체 속에 우리의 인간 스토리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수명, 우리의 질병, 우리의 재능, 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스님. 그렇기 때문에 세포 하나를 떼가지고 홀로그램으로 띄우면 전체가 다 나타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죠. 다 나타나. 전부 다. 완전 무결한 염색체 23쌍이 각 세포마다 다 있다. 어느 세포를 띄어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범죄 수사를 해서도 이용되잖아요. 그때 뭐 그 세포를 어느 세포다 이거 구분 안 합니다. 아무 세포도 상관없어요. 뼈 속에 있는 세포라도 상관없고 어디 부위라도 상관없고 털 한쪽이라도 상관없고 침이라도 머리카락 때까지. 그렇지. 그것이 우리의 신체 모든 부위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전개되어 있다. 전개되어 있어가지고 하시라도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해당 신체 부위에서 작동을 합니다. 해당 신체 부위에서 작동을 합니다. 내가 분노를 일으킨다. 자비심을 일으킨다. 그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와 관련된 신체 부위의 염색체에 해당 유전자가 즉시 작동합니다. 그럼 작동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을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꺼번에 다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핵심이 우리의 생명의 근본,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나와 동일 형체를 계속 반복해서 복제하는 그 복제하는 것이 그 생명체입니다. 자기와 같은 형질을 다음 찰나에 복제를 못하면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거기에 만든 어떤 주체적인 지향성이 거기에 게재되어 있어요. 주체적인 지향. 경험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이게 진화의 모티브가 됩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인간은 최초에 출발할 때 조만한 이 핵산 하나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박테리아를 거쳐서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독립 개체가 길고도 긴 그 진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자꾸 서로 합칩니다. 경쟁을 하면서도 합쳐요. 합쳐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위대한 인간 존재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게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거 하나였죠. 하나에 되게 부족하니까 더 만들고, 그리고 경험 이것만 가지고 하다가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를 합치고 외부에 있는 물질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자르고 입고 해가지고 다시 이걸 또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보니까 정보를 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DNA와 RNA를 분업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분업이 이루어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DNA는 그럼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싶거든요. DNA. 그러나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 형질을, 똑같은 형질을 이렇게 계속 복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게 생명체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체적인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생명입니다. 주체적인 지향성이 없으면 항상 그대로 눌러져 있겠죠. 주체적인 지향성이 있으면 경험 정보를 바닥에 깔고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이런 식의 경험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이렇게 보관하고 또 그 정보를 활용하고 이게 이제 이 말하자면 복제죠. 그리고 외부의 물질을 투입해서 이걸 자르고 입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이런 자기 주체적인 결정, 지향성 이런 것이 이제 그 생명체의 바닥에 깔려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DNA는 어떤 식으로 DNA는 체와 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DNA의 체와 용. 체는 DNA 자체, DNA 보디, 몸체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경험 정보를 계속 담아서 보관합니다. 계속 담아서 경험 정보를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고 담아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같은 정보가 계속 이렇게 습득이 되면 그 정보가 종자화됩니다. 똘똘 뭉친 정보가 됩니다. 종자화. 그래서 이제 유전자 학자들은 이 경험 정보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획득이 되고 그것이 종자화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아리아식의 종자화하고 같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DNA와 유식학의 근본식인 아리아식의 종자는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를 계속 습득을 하게 되면 그 정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습관화되죠. 습관화되잖아요. 너무 거를 설정해 훔쳐가 처음에 한두 번 괜찮은데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도벽이 돼요. 습관화돼요. 그죠? 자비심을 베푼다.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으키느냐 이 모든 것이 다 그것을 반복했을 때 그의 습기가 됩니다. 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DNA 체는 정보를 보관하는 그것을 체라고 해요. 정보를 내부의 정보, 경험 정보, 그죠? 이런 사물을 접하기도 하고 저런 사물을 접하기도 하고 뜨거운 것을 만지기도 하고 차가운 것을 만지기도 하고 이것을 먹어보고 저것을 먹어보기도 하고 이것을 먹어보니까 맛이 쓰더라, 이건 달더라, 이건 몸에 좋더라, 나쁘더라. 또 저런 사람하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생긴 동물하고 접근해보고 저렇게 생긴 동물하고 접근해보고 주위에 있는 자연의 모든 사물들하고 계속 접근을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무식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여기 체도 담습니다. DNA 체. 그 다음에 그럼 용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획득한 정보를 주체적으로 활용하잖아요. 주체적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정보 왜 획득합니까? 다음에 이용하려고 획득하잖아.
다음에 이용한다. 그래서 이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그 정보를 예를 들어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물을 대했을 때 저 사물적인 나에게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한 사물이다. 그 정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DNA에 있죠. 그죠? 과거에도 그 위험한 사물을 여러 번 접근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이 사물은 위험하다는 걸 DNA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사물이 나한테 접근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위험. 생각이 위험. 그죠? 그러면 그 위험이라는 생각이 세포 속에 있는, 예를 들어 손을 이랬는데 손을 물려고 덤볐다 하면 손가락 속에 있는 DNA가 즉시 작동합니다. 위험. 이 대상은 위험. 그래서 DNA 속에 있는 관련 정보가 작동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RNA를 복사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은 DNA가 작동하고 DNA 작동은 RNA 복사입니다. RNA를 복사합니다. DNA는 이렇게 신체 속에서 여기저기로 막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염색체 속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도 진화의 도상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겁니다. DNA가 작동하면 DNA 그 정보를 그대로 RNA에 복사합니다. 복사. 이거는 메신저도 되고 그 다음에 수송자도 됩니다. RNA를 복사를 해요. RNA 복사를 하는 뭐냐면은 몇 개의 필요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작업입니다. 몇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작업. 아미노산은 무엇으로 됩니까? 단백질로 됩니다. 단백질. 우리가 손을 움직이고 내가 말을 하고 울고 웃고 걷고 자고 하는 것이 뭐냐? 전부 단백질 작용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소리 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유전자가 DNA가 RNA를 복사해서 관련 단백질을 갖다가 형성해서 그것을 해당 신체 부위에서 분비를 하니까 손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기뻐한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단백질. 우리 모든 것이 우리 신체 모든 것이 전부 다 단백질 작용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20개, 20개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노산을 이렇게 합치고 저렇게 합치는 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단백질들이 생산됩니다. 스트레스 단백질도 생산될 수 있고, 그죠? 온갖 종류의 단백질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RNA를 복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몇 개 이 생각과 관련되는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한 몇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작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지정받은 아미노산을 RNA가 매달고 싣고 어디로 가냐면 세포 속에 있는 단백질 합성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각 세포 속에는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합성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는 200조 개의 단백질 합성 공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단백질 합성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해당되는 신체 부위에서 DNA가 작동하고 RNA를 복사하고 그래서 수송 RNA가 리보솜으로 가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합성해가지고 그 신체 부위에서 바로 분비 현행합니다. 이것은 특정 단백질 합성 그리고 분비 현행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 슬퍼지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고 할 때 한번 저와 같은 과정을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우리가 슬픈 일을 봤다, 그죠? 그러면 그 슬픔이라는 것,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슬픔이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슬픔과 관련된 유전자, 슬픈 감정의 유전자가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해서 RNA를 복사하죠. RNA를 복사하고 관련되는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아미노산을 매달고 tRNA가 리보솜으로 갑니다. 리보솜으로 가서 그 아미노산을 합성해서 특정의 단백질을 합성해서 눈에서 분비합니다. 현행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흐느끼면서 울죠. 아시겠습니까? 흐느끼면서 운다. 가슴을 때리고 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눈에서만 그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신체 부위 전체에서 다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동시에 각 실제 관련된 신체 부위에서 단백질이 현행한다. 분비 현행. 그래서 심장이 뛰고 그리고 흐느끼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토목하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전부 DNA잖아요. DNA. 그러니까 이 DNA가 하는 것이 정말 기묘한 겁니다. 인간의 위대한 것도 인간의 그와 같은 주체적인 지향성, 진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가능했고,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와 같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깔려있는, 유전자의 본질에 깔려있는 우주 조직, 우주가 자기 조직하는 힘과 원리, 그 완벽한 조화.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우주가 자기 조직하는 이 현상 세계를 자기 조작하면서 이렇게 여기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죠? 뭔가 불균형이 있을 때는 한쪽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서 조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 하냐면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지금 밤 그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천천히, 적게. 인간 세포에 깔려있는 우주. 인간 세포에 깔려있는 또는 인간 DNA에 깔려있는 우주가 자기 조직하는 힘과 원리, 완벽한 힘과 원리, 그 DNA 기제에 깔려있는 존재의 본질과 그리고 우주의 힘과 원리, 존재의 본질과 그것이 작용하는 힘과 원리, 이것이 우리 유전자 학자들은 이와 같은 희미상으로 놓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학 하시는 분들은 전부 형태를 관찰하는 거죠. 그죠? 형태를 관찰. 형태는 이전의 것은 과학자가 믿지 않습니다. 물론 직관력이 발달한 몇몇 현대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프리고진이라든지 에리히 양치 같은 분, 또는 슈레딩거 같은 현대 물리학자, 또는 닐스 보아 같은 현대 물리학자, 또 하이젠베르그 같은 현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같은 이런 분들은 직관과 사유가 특별히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들은 형태 관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형태 관찰을 하면서 그 기원에까지 사유가 미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관합니다. 직관해서 그것이 곧
이 우주를 소위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깊은 사유와 직관밖에 없습니다. 그게 과학으로 관찰됩니까? 그러니까 과학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은 하죠. 의심은 하지만 확실히 형태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잡아야 돼요. 우리가 잡아야 돼요. 이와 같은 지금 말씀드린 그 위대한 그런 과학자들의 그런 전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보고 이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체와용, DNA 체는 정보를 보관하는 그 보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는 ATGC라는 그 염기를 3개씩 조합을 만들어서 문자로 만들고 그 문자를 계속했을 때 그것이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염색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은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 생각하고 관련되는 신체 부위의 염색체가, 신체 부위의 DNA가 작동을 해서 RNA를 복사하고 그 복사된 RNA는 DNA가 지시하는 몇 개의 아미노산을 매달고 해당 신체 부위 속의 리보솜으로 가서 그 아미노산을 합성해서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당 신체 부위에서 현행, 분비 현행식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그 해당 신체 부위의 모든 작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걷는다, 그죠? 누구 화가 나서 바로 찬다, 그죠? 귀여우니까 쓰다듬는다, 슬프니까 웃는다. 이 모든 것이 생각을 뒤따라서 작동하는 DNA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밥 많이 먹었으니까 움직인다, 이거 아닙니다. 밥은 아까도 얘기했죠. 염기 밑에 달려있는 이 당일 뿐이에요. 이것도 DNA가 외부의 물질을 흡수해서 당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만큼 DNA라는 것이 오묘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자기 조종하는 우주라고 하는 게 정말 오묘합니다. 우주를 얕보면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유전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이 개개인의 게놈을 한 몇 시간 내에 이렇게 완전히 프린트를 해서 그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읽을 수 있는 정도로까지 인간의 지식이 발달했대요. 거기에 오만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밑에서 작용하는 존재 본질을 우리가 모르고 거기에 게재되어 있는 우주의 뜻을 모른다. 말씀을 우리는 모른다. 안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직관을 해서 사유해서 알아내야 돼. 그래야 이 국소를 벗어나서 전 우주적인 대칭성을 가진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과 관련해서. 그랬을 때 우리의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국소 지식에 매달려 가지고 단기적인 전망으로 인간 욕심을 가지고 뭘 어쩌다가 큰일 나요.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이 생물학을 하시는 참 위대한 그런 학자님들께서는 내가 이런 말을 하시면 건방지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하는 일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신체의 모든 작용은 단백질이 하는 것이다. 많은 종류의 단백질도 있습니다. 아밀로이드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도파민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있고, 수많은 단백질, 좋은 단백질, 아밀로이드 같은 게 쓰레기 단백질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면 아밀로이드가 나와서 여러분 조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생각을, DNA는 모든 생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나쁜 단백질이 분비되고 우리 신체를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그 좋은 생각 하나도 놓치지 않고 좋은 유전자가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무심코 정말 지금 모를 거야. 내 마음을 지금 모르지 하는데 속으로 막 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손해요. 그 사람은 모르지. 몰라도 자기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요.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은 반드시 단백질이 현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럼 그렇다고 하면 단백질이 하는 일을 좀 조목조목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건 첫째는 효소를 분해하고 결합하는 효소를 분해하고 결합하는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 사이의 물질을 이동시키고 또 세포와 세포 사이의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방어자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을 이렇게 떠받치는 지지자 역할도 합니다. 모든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역할을 말하면 그래요. 그리고 이건 사람의 개성도 결정합니다. 개성. 사람 성격이 있죠. 그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게 좋은 걸 하죠. 이것도 너무 부족하든지 과하면 좋은 현상으로 안 나타납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사람이 수동적이고 동기 유발이 없습니다. 또 도파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실적을 내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단점이 나타나요. 세로토닌도 마찬가지예요. 세로토닌도 부족하면 어떠냐? 사람이 충동적이게 돼요. 또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되냐? 강박감이 시달리고 집착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과하면 안 되고 부족하다 항상 적절해요. 그리고 이것은 환경하고 영향이 많습니다. 좋은 환경일 때는 좋은 유전자가 관련 주의자가 좋은 환경에서는 잘 작동해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환경이 맞지 않으면 이걸 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좋은 자질의 유전자가 그 좋은 환경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잘 활용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첫 시간은 무슨 이걸로 끝낼까요? 네. 좀 어렵죠? 전문적인. 그렇죠. 그럼 조금 쉬었다가 질의응답 시간 좀 가지고 혼자 선물한 강의만 근데 처음에는 어려워도 여기 이제 자꾸 들으면 나중에 또 흥미가 붙습니다. 좀 쉬십시오. 네.